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저번 시간에 뭐 해드렸습니까? 우리 저번 시간에 이제 속도와 가속도 그런 개념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했었죠. 자, 오늘은 그 다음 단원인 역학적 시스템과 안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의 핵심된 내용은 바로 이 운동량과 이 충격량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조금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이야기하기에 앞서 우리 이 고전 역학, 그러니까 현대 관련된 역학이 아니라 이 고전적인 역학의 이 털을 닦은 사람이 바로 이 뉴턴이라는 사람인데요. 아이작 뉴턴. 이 뉴턴의 유명한 이 법칙, 뉴턴의 운동 법칙 총 세 가지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아까 얘기한 운동량, 충격량 얘기를 하기 전에 이 뉴턴의 3법칙과 관련된 이야기를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턴의 법칙 제 첫 번째는 바로 관성의 법칙입니다. 관성,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하는 말이죠. 막 뭐 공부의 관성, 뭐 운동의 관성 이러면서 그 원래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이 성질을 바로 관성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가만히 있으려고 하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우리가 관성이라고 하죠. 자, 그래서 뉴턴이 말하기를 이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커진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관성 법칙을 가장 잘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이 버스의 예시죠. 버스의 예시. 자, 우리 버스를 탔을 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버스가 갑자기 급출발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 몸이 어떻게 됩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그러면 안 되겠네요. 우리 몸이 갑자기 이렇게 뒤로 쏠리게 되죠. 이렇게 뒤로 이렇게 쏠리게 되지. 왜 그렇죠? 아까 얘기했던 대로 버스가 원래 정지해 있었잖아요. 그러면은 안에 있는 우리 몸도 정지해 있겠죠. 근데 그때 갑자기 버스가 급출발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 여기 닿아 있는 이 발이 갑자기 앞으로 이동하게 되죠. 그러면 우리 몸은 그대로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발이 앞으로 휙 하고 가버리니까 우리 몸이 뒤로 넘어지게 되는 거지. 그렇게 되겠죠. 자, 이번에 반대로 앞으로 가고 있던 차가 급정거를 했습니다. 끼익 하고 급정거를 했어. 그러면은 우리 몸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아까랑 반대로 우리 몸은 이제 앞쪽으로 기울게 되겠지. 왜 앞으로 기울까요? 그렇지. 우리 몸은 계속 버스랑 같이 그대로 이동하고 있는데 급정거했다는 거는 발이 갑자기 멈춰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이렇게 앞으로 쏠리게 되는 이런 현상이 존재하겠죠.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조금 분류해서 뭐 정지관성과 운동관성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정지관성이라는 거는 정지해 있는 물체가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성질, 그거를 정지관성 이렇게 부르고, 그 다음에 운동하는 물체가 계속 운동하려고 하는 그런 관성을 운동관성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 적혀 있는 예시들 한 번씩 좀 읽어보시고 기억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뉴턴의 제2법칙입니다. 바로 가속도 법칙이에요. 자, 가속도는 저번에 시간에 얘기했던 것처럼 그 단위 시간당, 그러니까 1초당 속도의 변화를 가속도라고 불렀죠. 이 가속도라는 것도 이 뉴턴이 바로 정의를 했다. 자, 우리 저번 단원에서 일정한 힘을 받는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죠. 대표적인 게 뭡니까? 이 자유낙하였죠. 그렇죠? 자유낙하 운동은 이 중력이라는 일정한 힘을 받는 거잖아. 자, 일정한 힘을 받는 물체는 등가속도 운동을 했죠. 즉, 이 말을 좀 바꿔보면 물체에 힘을 작용하면 뭐가 생긴다는 소리입니까? 가속도가 생긴다. 이게 바로 가속도 법칙이죠. 그래서 이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F는 ma라는 법칙인 겁니다. 원래 원형은 A는 m분의 F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물체에 어떤 질량을 가진 물체에 힘을 작용을 하면 뭐가 생긴다? 가속도가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좀 자세히 다루는 거는 내년에 물리학원에서 하겠지만 이번 단원에서는 그냥 그렇다라는 것만 조금 이해하시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이 운동량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운동량이라는 거는 뭐 과학자들이 막 실험을 통해서 이런 게 존재해라고 막 밝혀낸 그런 운동량이 아니고 그냥 이 과학자들 사이에서의 약속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약간 계산을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약속을 해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운동량이라는 건 이 어떤 물체의 운동 정도를 나타내는 물리량, 이거를 우리가 운동량이라고 부른다라는 거. 자, 그래서 운동량을 우리 과학자들끼리 어떻게 약속을 했냐면 바로 이 질량과 속도의 곱을 운동량이라고 이야기를 했다. 자, 그러면 질량의 단위 킬로그램, 그 다음에 속도의 단위 미터 퍼 세크 해가지고 둘이 곱해서 이렇게 단위를 활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게 이 속도입니다. 속도. 자, 속도를 곱했으면은 속도는 뭐가 있어요? 속력과 다르게 크기와 함께 방향이 존재하는 거잖아. 속도라는 건.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량이라는 것도 뭐가 존재한다? 바로 방향이 존재한다는 거.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질량과 속도의 곱이니까 2kg짜리 물체가 있는데 이렇게 5m/s로 이동합니다. 자, 그러면 얘 운동량은 보통 영어로 P로 씁니다. 근데 운동량이라는 단어에 P자가 한 개도 안 들어있긴 한데 P라고 써요. 아무튼. 자, 그럼 얘가 얼마가 되겠습니까? 2 곱하기 5에서 10이 되겠죠. 자, 근데 이제 반대로 5m/s로 움직입니다. 그럼 얘를 운동량 어떻게 써야 될까요? 얘도 10으로 쓰면은 이제 조금 이 뒤에 있는 내용이랑 합쳐지면은 헷갈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가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 한쪽 방향을 플러스로 잡으면 반대 방향은 마이너스가 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얘의 운동량은 마이너스 10이다. 얘를 플러스로 놨으면은 얘는 마이너스가 돼야 되겠다. 이거를 조금 기억해 주시는 게 이거를 조금 연습을 해 두시는 게 여러분들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근데 이 운동량을 우리가 운동량이라는 게 약간 감이 안 잡힐 때는 뭐를 생각하면 되냐면 뭐에 맞으면 더 아플까? 이걸 생각하면 돼요. 자, 여기 볼링공과 탁구공이 있습니다. 둘 다 100km로 나한테온대요. 자, 그럼 둘 중에 뭐가 더 아프겠습니까? 뭐 탁구공은 내가 맞았나 싶을 정도로 간지럽겠죠. 근데 볼링공을 맞으면 아픔을 못 느낄 수도 있겠네요. 바로 기절해 버려가지고. 자, 아무튼 당연히 이 같은 속도로 날아오는 거에서는 더 무거운 게 더 아프겠죠. 자, 그럼 반대로 이제 같은 무게의 테니스공 두 개가 있어요. 근데 하나는 막 300km로 나한테 오고 하나는 뭐 10km로 나한테 와요. 그럼 뭐가 더 아프겠습니까? 당연히 속도가 더 빠른 게 아프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운동량의 크기라는 거는 어떻게 된다? 질량이 클수록 그 다음에 속도가 빠를수록 운동량이라는 게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호로 나타내면 이 P로서 나타내고 그 다음에 질량과 이 속도의 곱으로서 MV, 그래서 P는 MV 이 식을 조금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운동량이 있었고 또 무슨 량이 있었다 했습니까? 바로 이 충격량이라는 것이 존재한다. 충격량 역시나 그냥 과학자들 사이에 이 약속으로서 우리가 활용하는 물리량이다. 자, 그래서 그냥 어떤 두 물체가 이제 꽝 하고 부딪힐 때 그 충돌에 의해서 받는 이 충격의 양 뭐 이런 걸 나타내는 그런 물리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충격량을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 바로 힘이 작용한 이 시간을 곱해서 우리가 충격량이라고 하기로 했다.
자, 그러면은 힘의 단위인 뉴턴과 시간의 단위인 초를 곱해서 뉴턴 세크 이런 식으로 활용을 하겠죠. 단위를. 자, 그래서 힘이 클수록 그 다음에 힘이 작용한 시간이 길수록 이 충격량이라는 게 커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왜냐면은 이 힘과 시간의 곱이니까 힘이 커질수록 그 다음에 시간이 길수록 충격량이 커지겠죠. 자, 그럼 역시나 이 힘이라는 건 방향이 존재하는 물리량이기 때문에 이 충격량도 방향이 존재한다. 바로 힘의 방향과 같다. 자, 그러면은 힘과 시간이니까 우리가 이 둘 다 그래프로서 나타낼 수 있겠죠. 그래프로서 나타낼 수 있겠지. 그래서 이렇게 힘, 시간 그래프를 나타내면 이 아까 충격량이라는 건 다 기호로 I라고 씁니다. I는 이 힘, 그 다음에 걸린 시간이 되니까 이 둘의 곱이 충격량이었잖아요. 자, 그러면 이 힘, 시간 그래프에서는 이 아래 면적이 바로 충격량이 되겠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그래프와 시간축으로서 둘러싸인 사각형의 넓이와 같다. 사각형이 아니더라도 이런 식으로 뭐 삼각형이어도 되고 사각형이어도 되고 심지어 이런 모양이어도 그냥 그래프 아랫부분의 넓이는 충격량을 나타낸다는 거 조금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뭐 힘시간 그래프가 막 이상한 게 나왔어. 그러면은 우리가 그걸 넓이를 구할 수 있는 뭐 도형 모양이면은 넓이를 구하시면 되고 뭐 대표적으로 뭐 이런 것도 나올 수 있겠죠. 자, 우리 이 사다리꼴 넓이 구할 수 있잖아요. 그렇지? 이런 도형의 넓이 둘이 분해해가지고 구할 수 있죠. 그러면은 이 면적을 구해서 얘가 충격량이야. 이것만 조금 파악하고 계시면 된다고. 알겠죠? 그래서 우리 기호로는 I는 FT 이런 식으로 작성을 한다.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 운동량과 충격량 사이에는 이 관계가 존재하는데 선생님이 막 하고 유도를 할 거거든요. 자, 근데 그거를 뭐 굳이 유도 과정을 알 필요는 없고 결과값만 조금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아까 충격량이라는 건 어떻게 된다 그랬죠? 힘과 어떤 이 힘이 작용한 이 걸린 시간의 곱이라고 그랬지. 자, 근데 아까 뉴턴 제2법칙에서 F는 ma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에 시간이 그대로 남아있죠. 그러니까 F가 ma로 바뀐 거지. 자, 그러면은 우리 가속도의 정의 같은 경우는 이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니까 이 속도 변화량을 걸린 시간으로 나눠주는 게 바로 가속도죠. 그러면은 질량을 여기다가 속도 변화량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델타 t가 그대로 남아있는 거지. 자, 그러면 이렇게 둘이 지워주면 어떻게 됩니까? 질량과 이 속도의 변화. 그러니까 이걸 다시 쓰면은 뭐 처음에 V1짜리가 있었다고 했을 때 나중에 V2가 됐어요. 그러면은 질량의 V2 빼기 V1 이렇게 되는 거지. 자, 그러면 이거는 MV2 빼기 MV1이죠. 자, 여기에 질량이 M이라고 한다면 이거는 뭐가 됩니까? 자, 질량과 속도의 곱. 아까 처음에 뭐라 그랬죠? 질량과 속도의 곱은 우리 운동량이더라. 그래서 이거를 바꿔주시면 어떻게 된다? 이 두 번째 여기서의 운동량과 여기서의 운동량의 차이가 되겠더라. 자, 그럼 여기 이게 뭔 소리예요? 여기에 우리가 무언가 충격량을 이렇게 더해준 게 그러니까 어떤 운동량 P1을 가지고 있는 거에 우리가 충격량을 더해줬을 때 P2가 됐더라. 자, 그러면 이 I는 어떻게 구한다? 이게는 P2 빼기 P1인 이런 상황이 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 물체가 받은 충격량은 뭐와 같다? 운동량의 변화량과 같다. 이거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처음 운동량에다가 우리가 충격량을 더해주면은 나중 운동량이라는 게 구해지는 거라고.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이거는 조금 여러분 처음 보는 거기 때문에 운동량과 충격량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거는 문제를 조금 해보면서 감을 잡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 계속 뉴턴의 법칙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었죠. 1법칙 총 3개가 있다 그랬는데 1, 2밖에 안 봤잖아요. 그 중에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작용 반작용 법칙입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그 친구랑 그 손바닥치기 게임을 한다고 했을 때 내가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친구를 이렇게 팍 하고 밀었어요. 손으로 팍 하고 밀었어. 자, 근데 이 친구가 안 넘어가고 나만 이렇게 뒤로 넘어가는 경우가 존재하죠. 그렇죠? 이런 것처럼 우리가 어떤 다른 물체 혹은 사람의 힘을 이렇게 가한다고 해도 그만큼 나한테 힘이라는 게 내가 준 만큼 반대 방향으로 나한테 되돌아온다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힘이라는 건 우리가 일방적으로 가하는 게 아니라 항상 이 상호작용하는 반대 힘이 나한테 돌아온다라는 거.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바로 줄다리기가 됩니다. 자, 줄다리기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당겨도 어떻게 된다? 소용이 없다라는 거. 자, 우리가 우주에서 줄다리기를 한다고 가정을 해봅시다. 우주에서 이렇게 1대1로 줄다리기를 할 거야. 자, 그럼 내가 이렇게 줄을 팍 하고 당기잖아요. 이쪽으로 팍 하고 당기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앞으로 이렇게 나아간다.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도 나한테 앞으로 오겠지만 어떻게 된다? 나도 앞으로 나아가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줄을 세게 당겨봤자 이 줄다리기에서는 별 소용이 없다 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걸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한 거냐면, 자, 충돌이라는 건 뭡니까? 이렇게 두 물체가 서로 이렇게 부딪히는 게 바로 충돌이죠. 자, 그럼 이때 얘를 1, 2, 물체 1, 물체 2라고 했을 때 1이 2한테 이렇게 힘을 주겠죠. 근데 그만큼 1도 2한테서 힘을 받게 된다고. 근데 이 힘의 크기는 서로 똑같게 되더라. 자, 근데 이 충돌을 하잖아요. 근데 서로 주는 힘이 똑같아요. 근데 충돌이라는 게 혼자 충돌할 수 있어요? 아니죠. 무조건 충돌이라는 건 두 물체가 부딪히는 걸 충돌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은 충돌하는 이 시간도 서로 동일하단 말이야. 자, 그러면은 자, 이쪽으로 힘을 F를 받고 이쪽으로 힘을 F로 받는데 시간도 똑같아요. 그럼 어떻게 된다? 이 1이 받은 충격량은 이만큼이 되겠죠. 힘 곱하기 시간이니까. 그다음 2가 받은 충격량도 F 곱하기 델타 T가 되겠지. 서로 충돌에서는 무조건 두 물체가 충돌하는 상황에서 두 물체가 받은 이 충격량의 크기가 똑같다라는 거. 근데 서로 방향이 반대겠죠. 그래서 이런 관계를 조금 기억을 해두셔야 된다는 거.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하나 정도 딱 한 개만 풀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질량이 3g인 탁구공이 이쪽으로 날아가다가 탁구체에 맞고 반대 방향으로 10의 속력으로 튀어나왔다. 자, 그러면은 탁구공에 가한 충격량의 크기는 얼마인가? 자, 충격량을 구하는 방법에 뭐가 있다가 있습니까? 힘 곱하기 가한 시간을 구할 수도 있지만 뭐로도 구할 수 있다. 운동량 변화로 구할 수도 있다. 자, 근데 지금 문제에 이 시간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죠. 그럼 우리 뭐로 구해야 된다? 이 운동량 변화로 구해야만 되겠다. 자, 그러면 처음 운동량을 한번 구해봅시다. 처음 운동량이 얼마입니까? 지금 20에다가 자, 운동량이라는 건 어떻게 구한다? 질량 곱하기 속도로 구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지금 질량이 0.003kg이죠. 왜냐면 그램이니까. 그 다음에 속력이 20이 되겠지. 그러면은 0.06이 되겠죠. 자, 그럼 얘의 운동량이 0.06이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얘의 운동량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3g짜리가 10으로 움직이니까 0.03이 되겠지. 그러면은 운동량 변화니까 0.06에서 0.03이 됐으니까 답은 0.03 이렇게 된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은 큰일 난 거예요. 다 틀렸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면 여기서 V가 뭐다? 속력이 아니라 속도라고 했죠. 그치? 자, 그러면 우리가 얘를 플러스로 잡았으면은 이 반대로 가는 얘는 무슨 방향이 돼야 된다? 마이너스 방향이
돼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둘의 차이가 얼마입니까? 0.09가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충격량의 크기는 0.09가 돼야 되겠다. 그래서 아까 내가 운동량 하면서 했던 얘기가 그대로 적용이 되는 거죠. 운동량 할 때 뭘 조심해야 된다? 곱해지는 게 속도이기 때문에 이거 빨간색 네모친 이거를 항상 유의하셔가지고 방향과 함께 나타나셔야 된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조금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한번 같이 해본 거고요. 그래서 이걸 0.03이라고 쓰고 0.03 차이 나네 라고 하면은 이제 큰일 난다고. 0.09만큼 차이 나기 때문에 3번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고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이 운동량, 충격량과 관련된 원리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배워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예, 다들 수고하셨습니다.